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이번 주는 어떤 게 뽑혔습니까? 네, 이번 주도 한 1,564만 건 정도로 지난주 1,515만 건하고 비슷한데요. 역시 주제는 또 지난주와 다르게 또 다른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네. 일단 조금 안타까운 주제들이 좀 상위권에 있습니다. 1위는 일단 경제인데요. 예. 키워드는 충격입니다. 충격. 네, 이제 모든 분들이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또 뭐 가상화폐 쪽 투자하시는 분들 네. 정말 충격의 한 주간 특히나 월요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이 88조 원이 증발했던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요. 네. 코스피 뭐 마이너스 3.52%, 코스닥 4.72%.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전주에 있었던 뉴욕 증시가 이제 물가 충격의 하락세로 나스닥이 뭐 3.7% 급락하는 이런 형태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까지 이제 자이언츠 스텝에 대한 공포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 2,500선도 붕괴되고 있고 뭐 저점이 예측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말에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 연준이 이제 빅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 그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겠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거의 뭐 시장 상황은 공포 심리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의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성과나 뭐 기업의 어떤 수치와 상관없이 네. 전반적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세계 증시를 강타한 인플레이션 공포,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움직임들 때문에 뭐 삼성전자 뭐 아니면 우리나라 뭐 카카오 뭐 이런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뭐 성장주 이제 코스닥에서는 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등 사람들에게 상당히 지금 충격을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 만에 또 오늘 또 국내 증시 전체 시총에서 88조 원이 증발하는 이런 좀 충격적인 어떠한 하락 폭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좀 추락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뭐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까지 지금 덮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른바 동학개미들 가운데 주식 안 하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서학개미를 이긴다 이래서 동학개미, 그리고 동학개미의 가장 또 상징적인 국내 주 중에 하나인 뭐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른바 대형주들이 계속적으로 추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네. 개미들의 시름은 좀 깊어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8만 원대의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더 위에서 사신 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뭐 몇 층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 때문에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댓글에 투자 관련 종목 다 떨어진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결국 서민들은 일만 해서 돈 벌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푸념들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주식시장이 좀 무너진 것 같다. 뭐 쉽게 돈 벌려다 돈만 잃고 있다. 잘만 생각해보고 투자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오늘 뭐 15% 이상 폭락하거나 이더리움도 일주일 만에 36%가 폭락하는 등 정말 엄청난 그 충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이게 좀 개선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오히려 미국이 지금까지 어떠한 경제 불황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처방이 잘못돼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만 계속 쏟아지고 있고 뭐 속도감 늦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쏟아지는데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건 대안이 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는 이제 정말 이제 주식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손절하시는 이런 좀 그 동학개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좀 숫자로 보이는 게 예를 들면은 투자 예탁금, 우리나라의 투자 예탁금이 작년 12월 말에 주식시장에서 67조 5천억이었는데요. 네. 그게 올해 5월 말에 57조 5천억,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과 비교해도 한 4조 원 정도 또 빠졌는데요. 그만큼 증권사에 맡겨둔 돈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김진희님께서요. 주식 공부 많이 했는데 결국 마이너스네요. 주식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결국 공포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좀 한동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일종의 물렸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지금 빼기도 어렵고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열심히 물을 탄다고 해서 계속 네. 주식을 사들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충격이 적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2위도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사회 분야고요. 첫 번째 키워드 일단 화물연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화물연대가 지금 총파업이 일주일 정도 되고 있고 계속 마라톤 회의를 진행 중이고 이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계속 좀 논의 중이고 거의 협상이 타결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속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보로 지금 화물연대하고 국토부가 협상 타결을 이뤘다. 지금 파업 철회를 한다고 화물연대 측에서 밝혔다. 여기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게 정말 다행인 게 왜냐하면 이미 파업 시작 후에 엿새 동안 약 1조 6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걸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어요. 그래서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피해가 있었고 실제 공장들도 오늘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이제 합의가 되면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15일 정도가 마지노선이다라고 공장들에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특히 석유화학 업체에서는 15일 넘기면 이제 석유화학 업체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나프타 분해 시설 자체가 가동이 멈춰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하루 평균 한 3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계속 발생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업무 복귀에 대한 강력 촉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협상이 좀 타결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일보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협상 타결을 이뤘다. 파업 철회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을 타결했는지 이 내용은 아직까지는 소식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좀 계속 어떤 내용인지 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런 거 함께 살펴볼 사회 분야 키워드가 있죠. 네, 이건 좀 흥미로운 키워드였는데요. 네. 보건복지 분야의 구강관리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구강관리요? 네, 이게 뭔가 했더니 6월 9일이 우린 몰랐는데 77회 구강보건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잘 몰랐어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더 놀란 건 77년이나 됐다고 그래서 더 놀랐는데요. 이게 좀 봤더니 1946년에 국민구강보건 개몽사업의 일환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2016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됐다고 해요. 근데 왜 6월 9일이냐? 첫 영구치가 어금니에서 나오는 게 6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세에서 6월. 네. 그다음에 구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구치라고 하는 구치가 9잖아요. 그래서 6월 9일 그렇게 이제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강 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 된 건데 원래 용어를 잡았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많은 캠페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전국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은 곳들, 장수군 아니면 고흥군 이런 데들에서 건강한 치아, 건강 100세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이 치아이다 맞아요. 보니까 요즘처럼 이제 고령자들이 많아질 때 이 치아 건강을 위한 예방 건강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치아 보존의 효과적인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구강보건 증진 방안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MI 중 하나이겠지만 어쨌든 대한치과 의사협회에서 생활 속 구강관리 수칙 5가지를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흡연, 음주, 단 음식 피하기, 또 커피, 차 등 카페인 든 음료 줄이기, 3번째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 사용하기, 4번째 잠자기 전 포함 하루 2번 이상 칫솔질하기, 5번째 혓바닥도 깨끗이 하기, 6번째 입체조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거긴 한데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못 지키는 게 있고요. 이게 사실 이 소중함을 평상시에 잘 모르다가 이가 아프면 정말 많이 절감하게 되잖아요. 네, 여담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원시인 때부터 해서 인간의 그 생명이 길어진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게 치통을 치료하고 나서부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만큼 치통은 정말 사람이 못 참아서 너무 심하면 거의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런 것들이 좀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이제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 이건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위죠.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3위는 문화 분야고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눈을 떴는데 일단 영화는 천만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마동석표 액션 영화인 범죄도시 2가
코로나19 시대 이제 첫 1,000만 영화가 됐고요. 네. 주말까지 누적 관객수 1,062만 명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받는데 이게 거의 무려 3년 만에 1,000만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다 코로나19 그렇죠. 이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1,000만 될까 말까 해서 다른 경쟁작들도 오히려 응원을 막 해줬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영화계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또 영화들도 좀 대기 중이라서 이제 영화관이 이제 여름 성수기 앞두고 일상 회복과 함께 좀 많은 또 다시 좀 호황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기대감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음악 분야에서도 키워드가 보이는데 또 우리 단골손님, 지민님 나오셨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님. 네. With You라고 하는 노래가 빌보드 핫 트렌딩 송 5주 연속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핫 트렌딩 송이 뭐냐면 네. 지난해 생긴 빌보드 차트인데 24시간 혹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곡이 실시간 순위라고 해요. 근데 기존에 는 이제 4주 연속 1등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지민님의 With You가 5주 연속 1위를 하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자작곡인 약속이라는 사운드 클라우드가 2년째 조회수가 1위가 되다 보니까 또 관심 있게 나온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문화 분야에서 화보라는 키워드가 하나 보였는데 네. 이거는 이제 배우 이한희 씨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한희 씨가 최근에 그 만삭 화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만삭 네네. 화보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만삭 화보랑 다르게 뭐 짧은 크롭티나 하의를 입고 D라인을 드러낸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화보 컨셉에 대해서 임산부가 됐더니 임부복보다는 내추럴하면서도 좀 임산부 화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배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임신 기간이 행복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정적인 시선을 거두기 위한 뭐 이러한 어떤 화보가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는 그러니까 과학 분야고 카메라인데요. 정확하게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이 카메라 모듈이 아주 화제가 되면서 삼성과 LG의 미래 먹거리를 우뚝 썼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 화제가 됐고요. 예. 아시겠지만 LG는 예전에 스마트폰 많이 만들었는데 스마트폰 만들던 카메라들이 지금 자율주행차 쪽으로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고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와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있는 눈들을 카메라들을 이제 그 삼성이 만드는 이러한 계약들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향후에 이 두 카메라 모듈 좀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축소인데요. 격리 의무가 5일 축소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재유행이 위험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된 좀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격리 의무가 축소가 되면 네. 또 이 병가도 제대로 못 누리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의 치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에서 쉬는 경우에도 회사 출근,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향이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네. 솔직히 학교 출석은 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눈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해요. 혹시 뭐 알아서 쉬시죠? 대신에 뭐 임금은 깎겠습니다. 영원히 쉬죠. 뭐. 이래서 일론 머스크처럼 이제 아예 그냥 회사 나오지 말라고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 그거는 안 네. 되죠. 네, 네. 사실 이렇게 아파서 쉬는 거 정도의 권리는 우리 사회가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 이것마저도 좀 박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OECD 국가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제도적인 손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인 조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이스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